여러분, 매년 건강검진 받으시면서도 불안하셨죠? 이거 받으면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걸까? 혹시 놓치는 건 없을까?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분을 모셨어요. 2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시면서 국가검진만 믿다가 췌장암, 난소암 같은 치명적인 암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셨대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비싼 돈 들여서 받는 검진 중에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사선 과다 노출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필요 없는 검사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직접 나서신 겁니다. 더 이상 제 환자분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어떤 검진은 절대 받으면 안 되는지, 또 어떤 검진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만큼 꼭 필요한지 2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다 털어놓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충격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건강검진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68세 박영수 씨가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누렇게 뜬 채로 들어오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 작년에 국가검진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죠? 검사 결과를 보니 췌장암 3기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아니, 국가에서 하는 검진 다 받았는데 왜 몰랐죠? 의사 선생님들이 못 본 건가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요. 국가검진 받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큰 병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매년 국가에서 주는 무료 검진 다 받으니까 괜찮아,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건강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검진만 믿고 계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만난 71세 김정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김정희 씨는 매년 빠짐없이 국가검진을 받으셨어요. 위내시경도 하고 대장내시경도 하고 유방암 검사까지 다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등까지 아픈데 왜 그런 거죠? 검진에서는 다 정상이라고 했는데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난소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김정희 씨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국가검진에서는 이런 건 안 봐주나요? 저는 검진 다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국가검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국가검진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검사예요. 하지만 모든 병을 다 잡아내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장 흔하고 치료 효과가 좋은 몇 가지 암만 검사하거든요.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정도만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 말고도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암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는 특히 무섭습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난소암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이 배가 좀 나왔다 싶으면 그냥 살이 쪘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알고 보면 난소암 때문에 복수가 찬 경우도 있거든요. 전립선암은 남성분들한테 정말 흔한데도 국가검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건강검진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행사처럼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뭘 더 검사해야 하는지 아는 게 두 번째입니다.
무작정 비싼 검사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검사들도 있거든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진은 내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아는 게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세요.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려워하시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병을 일찍 발견한 분들은 대부분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세요. 하지만 검진을 미루다가 늦게 발견한 분들은 정말 힘든 치료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구토하고 온몸이 아프고 그런 고통을 겪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이미 늦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검진이 정말 필요한지, 어떤 검진은 오히려 해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요. 저는 의사로서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진짜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무엇보다 이건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예요. 책에 나온 이론이 아니라 진짜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병원에서 경험한 일들을 토대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검진의 한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만난 67세 최병철 씨 경우를 들려드리죠. 최병철 씨는 정년퇴직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년 국가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모범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노랗게 변해 있더래요. 황달이 온 거죠. 부랴부랴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췌장암이었습니다. 최병철 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관리 열심히 했거든요. 국가검진도 매년 받았고요. 그런데 왜 췌장암은 못 찾은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국가검진은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된 몇 가지 암만 보는 거예요.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반적인 검사로는 찾기가 어렵거든요. 복부 초음파나 CT 같은 검사를 따로 받으셔야 하는데 이건 국가검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통계를 내봤더니 국가검진에서 놓치는 암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담낭암, 신장암, 방광암. 이런 암들은 국가검진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80%가 넘어요.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국가검진에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어떤 검진이 오히려 해가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몇 달 전에 만난 74세 이순자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1년에 한 번씩 비싼 종합검진 선물을 해줬대요. 거기에는 펫CT라는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순자 씨는 비싼 검사니까 좋은 거겠지 하고 매년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펫CT를 여러 번 받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염증이 있는 것 같다. 저기 뭔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계속 받으셨죠. 조직 검사도 하고 또 다른 CT도 찍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방사선을 너무 많이 쬐신 거죠. 펫CT 한 번이 일반 엑스레이 200장 정도의 방사선량이거든요. 이순자 씨는 결국 방사선 과다 노출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약해지셨어요. 제가 이순자 씨께 설명드렸습니다. 펫CT는 이미 암 진단받은 분들이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검사예요. 건강한 분이 예방 차원에서 받는 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사선 때문에 몸에 해가 될 수 있어요. 복부 CT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제라는 약물을 혈관에 주입하는데 이게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69세 김영호 씨는 매년 복부 CT를 받다가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지금 투석 직전까지 가셨어요. 뇌 MRI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받아보는 게 맞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냥 불안해서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별것도 아닌 작은 이상 소견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암표지자는 이미 암 진단받은 분들이 치료 후에 재발했는지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 받거나 염증이 있으면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65세 박미경 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미경 씨는 암표지자 검사에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온갖 정밀 검사를 다 받으셨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CT, MRI. 몇 달 동안 병원만 다니시면서 검사비로 1,000만 원 넘게 쓰셨어요. 결과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수치가 올라간 거였어요. 박미경 씨는 그 몇 달 동안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셔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셨죠. 그럼 이제 정말 필요한 검진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꼭 받으시라고 권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간, 췌장, 신장, 담낭을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방사선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진료한 72세 정태수 씨는 복부 초음파에서 신장에 작은 혹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초기라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죠. 만약 이걸 못 찾았으면 나중에 큰 수술을 해야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예요.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암은 암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100% 완치되지만 늦게 발견하면 목소리가 변하거나 임파선으로 전이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뇌혈관 MRA입니다. 이건 뇌 MRI와는 달라요. 뇌혈관만 따로 보는 검사인데 뇌동맥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터지면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죠. 하지만 미리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6세 윤정희 씨가 있었는데 뇌혈관 MRA에서 작은 동맥류가 발견됐어요. 바로 시술받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에 있는 큰 혈관을 보는 검사인데 이게 막히면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약물 치료나 스텐트 시술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이건 정말 저렴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빈혈, 염증, 간 기능,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혈당.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죠. 저는 환자분들께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검진을 받는 시기와 병원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에 몰아서 검진 받으시는데 그때는 병원이 너무 바빠서 대충 볼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3월에서 9월 사이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 선택도 중요해요. 공장처럼 돌아가는 대형 검진센터보다는 내과 전문의가 직접 초음파 보고 결과 상담해주는 곳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70세 홍길순 씨는 대형 검진센터에서 매년 검진 받으셨어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매번 바뀌고 상담도 5분 만에 끝나고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으셨대요. 그러다가 작은 개인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거기서는 의사 선생님이 30분 넘게 상담해주고 과거 검사 결과랑 비교도 해주고 생활습관 지도까지 해주더래요. 결국 거기서 초기 대장암을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간단히 제거하셨죠. 암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한지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해요. 위암 1기는 95% 이상 완치되고 대장암도 90% 이상,
유방암도 90% 이상 완치됩니다. 하지만 3기, 4기가 되면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리고 치료 과정도 훨씬 힘들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강민수 씨와 71세 조영철 씨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강민수 씨는 정기검진에서 위암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내시경으로 간단히 제거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셔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세요. 반면 조영철 씨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위암 3기에 발견됐어요. 위를 3분의 2 절제하고 항암 치료 6번 받으시면서 정말 고생하셨죠. 체중도 20kg 빠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셨어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조기 발견 여부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작을 때는 수술도 간단하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커지고 전이 되면 대수술에 톡한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는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5세 김수님 씨라는 분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 이미 간암 말기였습니다. 김수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돈 아끼려고 검진 안 받았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뭐하러 병원 가서 돈 쓰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썼어야 할 돈을 지금 10배, 100배로 쓰고 있네요. 그것도 나을 가능성도 없는데 말이에요. 김수님 씨는 결국 3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후회하시면서요. 만약 1년에 한 번만 복부 초음파를 받으셨어도 간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때 김수님 씨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잃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반대로 정말 행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최영자 씨는 제가 권해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필요한 검진만 받으셨어요. 국가검진 기본으로 하시고 복부 초음파랑 갑상선 초음파를 추가로 하셨죠. 그러다가 작년에 갑상선에서 아주 작은 암을 발견했습니다. 1cm도 안 되는 초기 암이었어요. 간단한 수술로 제거하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최영자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갑상선 초음파 받으라고 안 하셨으면 저는 지금쯤 큰일 났을 거예요. 사실 최영자 씨가 쓴 검진 비용은 1년에 30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에 2만 5천 원 꼴이죠.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명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끼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본 부자 환자분들 중에 차라리 전 재산 다 줄 테니 건강만 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제가 만난 73세 이철수 씨는 평생 사업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었어요. 건물도 여러 채 있고 통장에 돈도 많았죠. 그런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철수 씨가 병원 침대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돈 버느라 건강관리는 뒷전이었어요. 검진 받을 시간도 아까워서 안 갔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다시 살 수 없는 건데. 이철수 씨는 전국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니시고 비싸다는 치료는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결국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건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고요.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게 100배, 1000배 쉽고 저렴합니다. 검진은 그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뭘 조심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국가검진만 믿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검진으로 보완하세요. 둘째, 무작정 비싼 검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말 필요한 검진을 선별해서 받으세요.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뇌혈관, MRA, 경동맥 초음파, 기본 혈액 검사 이 5가지는 꼭 권합니다. 그리고 병원 선택도 신중하게 하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첫째, 내과 전문의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검사하고 상담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의료진 프로필이 공개되어 있는지 보세요. 숨길 게 없으면 당당하게 공개하거든요. 셋째, 검진 후 상담 시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5분 만에 끝나는 상담은 의미가 없습니다. 넷째, 과거 검사 결과와 비교 분석해 주는지 보세요. 변화 추이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기도 중요합니다. 연말인 11월, 12월은 피하세요. 사람이 몰려서 대충 볼 수밖에 없어요. 3월에서 9월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오전이 좋아요. 의사들도 오전에 집중력이 가장 좋거든요. 여러분,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이 병을 고쳐서 건강해졌을 때도 기쁘지만 정기검진으로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큰 고생 없이 치료받았을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의사된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제 환자였던 70세 박정숙 씨가 병원에 인사하러 오셨어요. 5년 전에 정기검진에서 유방암 초기를 발견한 분이었죠. 그때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는데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박정숙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 항상 검진 받으라고 권해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암도 감기처럼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하는 거죠. 맞습니다. 암도 이제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이 됐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늦게 발견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게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토하고 살이 빠지고 그제서야 오시는 거죠.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 건강할 때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 웬만해서는 증상을 안 나타냅니다. 간은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고 신장도 50% 이상 기능이 떨어져야 증상이 나타나요. 췌장은 더 심해서 90%가 망가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진이 필요한 거예요.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병을 찾아내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건 여러분이 저처럼 병원에서 후회하는 환자분들을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왜 진작 검진 안 받았을까?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잃고 나서 그 소중함을 아는 게 아니라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40대, 50대 암 환자도 정말 많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와서 뭘 검사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80세, 90세에도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검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검진은 혹시 모를 병을 찾는 거고 생활 습관은 병이 생기지 않게 막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전해주세요. 특히 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권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진실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들으셨죠? 이제 여러분도 건강검진의 진실을 아는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남들처럼 무작정 국가검진만 믿고 있다가 늦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검진이 뭔지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신 거예요. 비싼 검진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셨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검진도 있다는 걸 이제는 구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입니다. 오늘 배우신 이 소중한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특히 나는 검진 다 받았으니까 안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오늘 들으신 이야기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